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연방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이 가족비자와 고용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합니다. H-1B 비자로 고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780로 70% 이상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한 투자비자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3,675에서 $11,160로 인상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모든 양식을 제출하는 비용은 $1,225에서 $2,820로 오릅니다. 이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각종 이민 서류 양식의 평균 처리 시간은 4개월 미만에서 1년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상안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최종 인상안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텍사스주 의회가 23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협력 및 동맹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연방의회는 물론 50개 주 의회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텍사스주가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주의회 상원에서 세자르 블랑코 의원이, 하원에서는 제시 제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며 이날 오전 상하원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텍사스주 상하원은 결의안에서 주의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할 것을 결의한다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 미국 정부가 국빈 방문하도록 초청한 두 번째 지도자로 4월 26일 백악관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 정영호 총영사는 미국 50개 가운데 텍사스주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미동맹 70주년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공동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한 텍사스 관계에 있어 역사에 남을 이정표라며 텍사스주가 앞으로 한미경제과학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미국 내 57만 1,000대 이상의 SUV 및 미니밴 소유자들에게 차량 뒤쪽에 트레일러 등을 연결하는 견인용 연결 단자 회로 결함을 이유로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으며 주차나 주행 중에 불이 날 수 있으므로 실외에 주차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의 현대차는 2019에서 2023년형 산타페, 2021에서 2023년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2022-2023년형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22-2023년형 산타크루즈 등입니다. 기아차는 2022년과 2023년 카니발 미니밴입니다. 미국 안전규제당국이 올린 문서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실내 차고 등에 주차할 경우 습기나 먼지 등이 견인용 연결 단자 회로에 문제가 생겨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해당 차량을 실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한 건의 화재와 5건의 열 손실 사고를 확인했고 기아는 아직까지 보고된 사고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5월 16일부터 리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작년 현대는 비슷한 문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4만 5천 대 이상의 팰리세이드 SUV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크레딧 점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생활의 기본은 크레딧 점수 관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을 구입하건 자동차를 사든 모기지 대출을 받는 데는 항상 이 점수가 따라다닙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높은 크레딧 점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크레딧 점수를 산출하는 모형은 파이코와 벤티지 스코어 두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 기관에선 파이코를 사용하는데 이는 점수를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최고점 850부터 최저 300점까지를 최우량, 매우 우량, 우량, 적정, 그리고 불량으로 구분합니다. 즉,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그리고 poor 등입니다. 물론 크레딧 620점 이상이면 모기지 대출엔 큰 문제가 없지만
580에서 669점까지의 적정선에 머문 경우 670점 이상의 우량 점수층보다는 대출 위험이 크게 여겨지기에 높은 이자율과 높은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벤티지 스코어는 3대 신용평가기관이 공동 개발한 크레딧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비은행권 대출 기관이 주로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환 기록, 즉 페이먼트 히스토리로 혹시 연체 기록이 있는지를 파악해 점수에 반영시킵니다. 그 다음 기준으로 크레딧 계좌 개설 기간이 있습니다. 크레딧 한도 대비 사용 비율인 크레딧 사용률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연체 기록이 없으며 계좌 개설 기간이 오래되고 크레딧 사용률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점수가 낮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점수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크레딧 잔고를 상환해야 합니다. 신분 도용이나 신용평가 기관 오류로 인한 점수 하락 요인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신청을 하지 않은 계좌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연방정부 승인 웹사이트 annualcreditreport.com 같은 곳은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정정 요청을 해서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크레딧 점수가 오릅니다. 최근에는 크레딧 카드 빚을 기한 내 상환하는 것뿐 아니라 주택 렌트비나 기타 유틸리티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는 것도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미국인의 평균 크레딧 점수는 705점으로 2020년보다 12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중서부 지역 중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이 평균 730점 이상으로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레딧 평균이 제일 낮은 곳은 미시시피주로 675점, 루이지애나는 684점으로 그 다음입니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 생활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고점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모기지 대출 승인에 필요한 평균 크레딧 점수를 확인해 자신의 현재 점수와 비교해보고 필요하다면 점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크레딧 점수는 업앤다운 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대출 조건을 원한다면 크레딧 점수를 잘 관리해 오를 수 있게 대처해 가면 됩니다. 한인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의 크레딧 점수를 한 번쯤 점검해보고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짚고 넘어가면서 지혜로운 이민 생활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급히 오헤어 공항으로 가야 할 처지의 여행객들은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이용해 다운타운에서 10분이면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아처 에비에이션과 파트너십으로 에어택시를 개발해 공항 승객을 신속하게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수송할 것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에어택시는 전기로 움직이며 수직 상승이 가능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처 파트너십은 시카고시는 물론 일리노이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까지는 적절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에어택시는 버티포트 시카고에서 출발하며 현재 북미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이착륙 기지입니다. 두 회사 측은 적정한 가격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인데 한 번 탑승료는 최소 $100 이상 수백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이 가뭄에 시달리는 서부 지역에 농토를 마구 사들여 수자원 관리를 확보한 후 물장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미국식 봉이 김선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CNN은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서해안과 남서부주들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투자사들과 지역 커뮤니티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소노라 사막의 작은 마을 시볼라에서는 대형 생명보험업체 매스뮤추얼의 자회사인 그린스톤이 최근 500에이커의 농토를 사들였습니다.
모카와 알팔파 등 작물 농사를 하는 주민들은 최근 10여 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서부에 젖들인 콜로라도 강의 물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린스톤이 시볼라의 가장 귀중하고 제한된 자원인 물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며 봉이 김선달 투자회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콜로라도 강을 개발해 수자원 권리를 할당해주는 것은 원래 농토를 경작하는 농민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사를 짓고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수자원 관리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린스톤은 확보한 수자원 관리를 활용해 2,700만 달러치의 콜로라도 강물을 약 300km 떨어진 피닉스 인근 퀸스크릭이란 소도시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방국토개발국은 거래를 승인했고 퀸스크릭 시의회도 작년 9월 물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해줬습니다. 이에 애리조나주의 3개 카운티는 이런 승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측과 피고 측 주장을 청취했으며 4월 말에는 판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카운티 지역 정치인들은 미 동부의 투자사 여러 곳이 콜로라도 강의 수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CNN은 그린스톤뿐 아니라 동부 여러 투자회사가 남서부 지역의 관계 농토를 수천 에이커 사들였다며 이 중 뉴욕에 본사가 있는 워러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투자사가 큰 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등지의 농토는 물론 뉴멕시코와 텍사스에서도 계약 체결을 진행 중입니다. 이 회사 측은 미 서부에서 농산물 생산과 물 분야에 투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물 부족 사태를 맞아 물 절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CNN에 밝혔습니다. 또 맷 디세리오 사장은 미국의 물이 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 기회라며 희귀 자원인 깨끗한 물은 이번 세계를 규정하는 자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애리조나와 콜로라도주 카운티 등의 워러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와 이름은 다르지만 주소가 같은 회사들이 부동산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다며 회사 측이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 중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리노이 연방 하원은 이제 더 이상 몸에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드라이브 라이센스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켄 버크너 하원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만약 경찰에 의해 교통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디지털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원 발의안 1110은 디지털 아이디는 주 총무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받아 인터넷을 통해 모빌폰에서 볼 수 있고 운전면허증의 앞과 뒷면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주 총무처 장관은 이런 디지털 운전면허증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법률과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 재향 군인이 6만 8천 달러를 투자해 부인에게 명품차 중의 하나인 마세라티 차량을 생일 선물로 전달했으나 몇 달 후 이 차가 훔친 차량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제이슨 스캇은 이 차를 작년 11월 카바나에서 구입해 부인에게 선물해 한동안 부인은 잘 몰고 다녔습니다. 이 차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마세라티 딜러십을 들렀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이슨이 몰고 간 차는 이미 훔친 차량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2021년으로 구입했지만 차량 빈넘버가 일치하지 않았고 추후 이 차는 2017년형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창문 쪽의 빈넘버가 도어 쪽의 빈넘버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지만 카바나에서의 계약서를 보여주고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을 증명한 후에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카바나 측은 돈을 상환받으려면 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차는 이미 경찰에 압수된 상태여서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카바나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접수시킨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계속 해고를 발표하는 반면에 일부 업종의 고용 시장은 호황을 보이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 자료는 일자리 창출이 작년 월 평균 약 40만 개의 일자리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신규 일자리의 25% 정도는 관광 레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여행과 외식에 몰림으로써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 레저 분야에 이어 의료 분야 또한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최근 추가된 일자리의 10%는 의료 분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늘었지만 202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전국 양로원 관련 일자리는 약 40만 개 이상 줄어든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인구의 17%가 은퇴 나이에 있지만 2030년에는 그 수치가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같은 의료 분야라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